이번에는 아마 KBS가 먼저 보도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녹취 파일, 음성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 이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음성, 2023년 6월에 있었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 음성,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네, 이화영 씨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거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될 거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자, 최순원 의원, 예. 이 박상용 검사의 이 음성이 어떻게 공개가 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통화 자체는 2023년 6월 19일에 네.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박상용 검사가 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네. 내가 답답하다라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전 통화 내용인데, 오늘 서민석 변호사가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서 밝혔어요. 자기는 이 녹취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검색해서 뒤져보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 파일 안에, 내 파일 안에 이게 있더라. 그래서 네. 이거를 공개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파일을 이제 받아서 공개를 했고, 이 6월 19일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5월 25일에도 통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건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다시 한번 추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조직적인 어떤 지속적인 회유가 있었고, 그 회유 때문에 진술이 바뀌는 과정 있었다는 거고, 그 회유의 내용이 그 과정에서 과연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 과정, 지금 이 6월 19일이 있고 그 전에 진술이 바뀌었고, 이후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 직전인 5월 17일에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 하면 5월 17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6월 초중순에 진술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이 바뀌고, 그리고 이 통화가 있고, 그 이후에 7월에 기억하십니까 혹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모 씨가 정신 차려라라고 호통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서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을 바꿉니다. 해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내가 진술 해유를 받았고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폭로하는 진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각조각 이 진술이나 녹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나오면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년 전에 녹음했던 파일이 3년이 지나서 지금 지방선거 또 이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공개가 됐고, 민주당은 자, 이 녹취 파일이야말로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얼굴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견 의원은 이 녹취 파일의 어떤 그 파괴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악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법조인, 특히 그 검찰의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고인의 변호사를 회유하는 이런 전화를 직접 했다는 것이고, 아까 음성에서 분명히 나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의 내용을 본인이 몇 가지 설명합니다. 보석도,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인정도, 또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보면 검사의 말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검사가 내 인생을 재단할 수 있고 나의 목숨까지도 재단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했고,
서민석 변호사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도 이제 수임이 취소되고 하는 과정을 겪었고 최근에 들어서 국정조사 앞두고 본인이 아마 자료들을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성 파일이 나와서 본인이 공개한 것 같고 박상현 검사가 지금 부인하고 이거 전체 내용이 아니다. 짜집기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저는 분명히 다른 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정조사에서 추가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상용 검사 말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페이스북에 메시지 많이 쓰던데 예. 현직 검사가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요. 본인이 국정조사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예, 박상용 검사가 나는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를 설득해 허위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씨가 자백하면 검찰에서 선처해줘야 한다고 변론해서 응대했을 뿐이다. 녹취를 공개한다면 짜깁기해서 허위 왜곡하지 말고 서 변호사가 변론한 부분까지 전체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 검사의 이런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세요? 저 표현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이화영 씨가 자백하면 검찰에서 선처해 줘야 한다고 변론에 응대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응대입니까? 이게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내가 이것 보석도 해줄 수 있고 공익제보자도 해줄 수 있고 추가 영장 청구도 막아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진술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박 검사 말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은식 교수는 어떠세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국정조사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그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우선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결백함과 상관없이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하고 저런 식의 대화를 했던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특히나 몇 가지 뭐 예를 들면서 추가 구속영장도 안 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 상관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그냥 듣기에는 플리바게닝, 형량을 거래하거나 진술을 설계하는 듯한 뉘앙스를 줬다는 면에서는 부적절한 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의심하는 겁니다만 이 녹취 파일이 왜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서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이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3년 전에 이게 있었던 사실이고 이게 진짜 박상용 검사가 부당하게 진술을 설계하고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짜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또는 회의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러면 그때 서 변호사는 그때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당시 이화영 변호사의 부인한테 쫓겨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때도 확인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때 당시에도 이화영 씨 배우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 서 변호사를 무지하게 비난합니다. 예. 다 짜고 검사하고 짜고 다 하고 있었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이 사람은 지금 민주당의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이 시점에 갑자기 찾아보니까 내 파일에 녹음이 돼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진위를 파악하고 정말 누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연루가 돼 있는지를 정확히 하려면 전후 맥락 다 네. 빼지 말고 또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 시작되면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민석 변호사는 이걸 왜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 지금 꺼내 들어서 하고 있는지 오늘 뭐 방송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이 60이라 핸드폰 어디 다룰 줄 몰라가지고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명백히 좀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서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방송에 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서민석 변호사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저는 잘 모르고 저는 나이가 60입니다. 핸드폰 잘 사용 못하고 우리 젊은 친구가 여기 있는데 왜 못 찾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아하. 자들이 제가 뭐 선거 앞두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댓글들이 많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진작 공개했죠. 그렇지. 이거를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 경선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걸 하고 있겠어요. 자, 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최선호 의원, 이거는 앞으로 이제 박상현 검사는 왜 내 얘기만 공개하느냐. 서 변호사가 나한테 했던 얘기까지 다 해서 풀로 공개를 하면 이게 내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뭐 자신 있다, 녹취 파일 더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 나온 거는 이제 방금 보신 대로 이 녹취가 지난 목요일에 자기가 이제 찾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5일이면 이제 뭐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5월 17일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후에 6월 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뀝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었다라고 진술이 바뀌는 게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인 5월 25일에 통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고 전문을 공개하라,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국정조사 과정 전후를 통해서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술이 다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박 검사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서 변호사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응대했다라고 말하고 서 변호사 측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한테 그 내용을 계속 듣고 그걸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어서 이거를 질문하는 거였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박상현 검사와 서 변호사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녹취 파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 계속해서 쟁점이 될 테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관심을 갖고 과연 사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